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10페이지죠. 사무실 점포 공장 경우. 네, 사무실, 점포, 공장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 또는 공공주택에서와 같이 마당이 없죠. 네, 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포나 사무실, 공장 이 공간에서요 중심점을 찾아야 한다. 중심점. 대개 사무실은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내 모서리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그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점으로 한다. 그냥 쉽죠?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내 귀를 잡아서 S자를 그으면 중심이 된다. 중심이다 이거죠. 여기다 뭐 넣는다고요? 중심에? 중심을 왜 잡아요? 여기다 펜치를 놔요. 그렇죠. 중심점을 찾는 이유는 여기다가 낙엽 펜처를 넣고 뭘 보죠? 자연. 자양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보죠? 방위. 이게 집을 지으면 그러면 이제 또 뭐 터에서 이렇게 잡으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설계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뭐 대문은 어디에다가 문은 출입문은 어디다 낸다든지,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화장실은 어디다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실 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화장실하고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넣은 이유는 뭐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멀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화장실이 집 안에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이제 이런 방위들을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터의 중앙을 잡아서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런 아파트가 막 생겨가지고 걱정이에요. 이렇게 지은 아파트들이 있어. 건물 자체가 가지고 뭐 잘라서 뭐 이렇게 막 짓는데 모양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중앙도 어디다 잡을 거야 이걸? 이걸 내가 한번 언제 얘기해드렸는데 동 하나가 되겠어 한채가? 이걸 집 중앙 잡는 방법. 어렵겠네. 그죠? 어렵게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주 자양을 이런 집 만나면 이런 집 아파트 만나면 자양 되기 어려워요. 아니야. 그거는 한 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동을 하는 거야? 왜? 한 동이 한 몸체니까. 단독주택은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조그만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는 한 동이죠. 한 라인이 아니라 한 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 전체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아파트가 이렇게 동이 여기 뭐요?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메토. 이 메토를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의 방위가 우선이고 이 건물 전체 문이에요. 건물 전체의 문을
주관하는 것이고, 동은, 호는 이 전체 운에서 방위에 따른 운을 받는 거예요. 방위에 따른 운을. 예. 그러면 호는 좋은 데 있는데, 좋은 방위에 있는데, 동 전체가 안 좋다, 운세가. 그러면 이 호도 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각으로 되어 있어서 뭐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찰 수 없을 때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툼한 종이에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실로 축소의 수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평행이 딱 되는 점이 있어요. 네. 그게 중심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동영 가지고 뭐 이렇게 네. 추로도 이렇게 한다고. 도면 가지고도 하는데 축을 하면 안 되고 그건 좀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사무실과 공장이 같은 건물에 있거나 상점과 주택이 같이 붙어 있을 경우는 각각의 중심점을 따로 정한다. 그런데 제가 금방 아파트가 한 동이 한 농채니까 하나로 본다 했잖아요. 근데 상가하고 주택인데 요즘 복합상가로 해갖고 뭐 주택 짓고 상가 놓고 막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거 따로 봐요? 따로 봐야 돼? 글쎄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똑같아요. 네, 따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뭐 여기 한쪽은 공장이 따로 지어져 있고 한쪽은 주택이 따로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채는 아닌데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따로 봐야 돼. 그래서 따로 보는 이유는 기후 출입과 작용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 출입. 네. 기가 출입한다는데 입이라고 해야죠. 귀의 입이 어디죠? 네. 출입문. 출입문? 네. 현관문? 출입문. 일반 가정에서는 대문이 일단 1번. 그 다음에 현관이 2번. 그리고 각 방문이 3번. 대문이 없으면 현관이 대문과 현관을 겸한다. 아파트는 현관문도 많이. 아파트 대문 있어요. 동출입구가 있어요. 아, 등 들어올 때 처음. 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잘 안 따져요.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따집니다. 현관문. 근데 이제 요즘 아파트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아파트를 한 동을 이렇게 지어서 호를 이렇게 서해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앞과 뒤가 있어요. 요즘은 앞에다가 출입문을 안 내고 뒤에다 내요. 네. 그잖아요. 네, 거의 여기 이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집을 만들죠. 그래서 뭐 요리 들어가든 일이 들어가든 어쨌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각각 호를 만드는데 옛날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정문에다 만들었어요. 출입구를 계단 출입구를 다 정문에 만들었어요. 앞에다가. 근데 요즘은 뒤에다 만들어요. 뒤에서 들어가. 다 거의 다. 앞에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요즘은. 근데 이 뒤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집을 지으면 새 집을 지었다 이거죠. 신축을 했다. 신축을 했으면 이 신축한 그 연도의 운이 이 집에 지금 작용을 딱 와 있는데 대부분 이 연도의 운이 어디 와 있냐면 이 앞에 와 있어요. 향에. 네. 향에 와 있어요. 이 운이. 네. 그런데 지금 이 향이라는 것은 지금 재물인데 돈인데 문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앞에가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죠. 돈이 앞에 있는데 버티를 못하니까. 옛날 어른들은 옛날 교과를 가면 다 앞에 있죠. 정문. 네, 정면에 있어요. 요 측면에는 없어요. 측면에는 쪽문이 있어요. 쪽문. 남양집에 동남향 네. 갖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그게 아니고 집을 지으면 옛날에 옛날 우리 전통 고택은 대문이 집 정문에 있어. 제일 중앙 가운데 중앙 정문에 대문이 딱 낮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집 딱 짓고 나면 문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근데 지금은 그 뒤에다네 뒤에다 여기서 와야 되는데 뒤에서 어떻게 오냐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내 경험상 어떤 집이 생기냐? 요 좌측집하고 우측집하고 네. 문이 달라요. 예. 왜 다르냐? 네. 이 자향은 같아요. 네. 자와 향은 같아. 대문이 틀려. 네. 그런데 여기 출입문이 달라. 네. 여기 있고 여기가 있어. 그러면 이 집에서 봤을 때 출입문 위치야 이 집에서 봤을 때 출입문 위치가 정반대예요. 그렇지. 그러면 운기가 틀려. 운이 다르다는 얘기요. 네.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네. 여기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한 동이 있는데 이 동 라인에서 요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좌우가 뭐 여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번째 라인이 안 좋으면 2호, 4호, 6호 집 라인이 자꾸 바뀌어. 이사 왔다가 나가. 주인이 네, 자꾸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그 중에도 이제 전체에서 가장 흉한 데 해당이 되면 이 라인은 이제 진짜 이제 수시로 바뀌네. 이 라인은. 네. 그런데 이쪽 1번 라인, 3번 라인, 5번 라인은 안 바뀌어. 그만큼 좋은 기가. 네, 사는데 괜찮아. 이쪽은. 근데 이 대문이 똑같이 바라보면 뭐안 좋게 보는 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대문을 바라보는. 똑같이 대문이 똑같이잖아요. 네. 양쪽 집이 이렇게 그거는 네. 쳐다보고 그것도 안 좋다고.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여기에 마주보게 되잖아요. 네. 상대편 집 출입문을. 그래서 안 좋다는 거지. 굳이 그건 없어요. 골목길에도 이렇게 양쪽 집 대문 같이 보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이 갖고 있는 운과 그리고 각 호로 들어갔을 때의 운 그리고 이제 더 막 세밀히 가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다 하겠지만 아파트는 층수가 있죠. 층수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층수가 있잖아요. 이 층수를 갖고도 여기에다가 이걸 또 보태갖고 어떤 층은 좋고 어떤 층은 안 좋고 막 이게. 저는 교수님이 있는데 11층이 제일
뭐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번에. 지금은 11층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258인 게 258이니까 2층, 5층, 8층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12층, 15층, 18층 이렇게 나. 근데 요까지는 뭐 지금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요. 이거 저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저것도 지형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지형에 다 틀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거실 문화인데, 거실 문화는 그 첨단은 달리는 요즘 뭐 주택 문화에서는 거실에서 주로 생활한다. 그죠? 옛날에는 마루 대청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실이죠. 거실이 마루 겸, 뭐 부엌 겸, 방 겸, 막 그죠? 여름에는 저는 거실에서 자요. 여름에 거실이 제일 시원해. 예. 갖고 거실에서 자는데 거실이 그만큼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중요한 공간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서 또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도 보기도 하죠. 텔레비전은 방에 두면 안 돼요. 자는 방에 두면 바보 상자를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저도 방에다 두고 사는데 그 TV 보다 보면 잠을 늦게 자는 경우가 있어. 잘 먹고 자기나. 아니 요번에 집 사서면서 TV를 거실로 밖으로 내놨어요. TV는 방 안에 두면 안 돼. 거실에 내놔야 돼. 그래서 집안의 모든 공간은 거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거실을 통해서 공기가 유통되는데 귀는 공기죠. 귀는 공기를 타고 다녀요. 네. 그래서 현대주택의 실내 공간 중에서는 거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실에 대한 생활통수에 대해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첫째는 거실은 양명하여야 한다. 거실 앞 유리창이 크고 넓어서 햇빛이 잘 들고 밝으면 기운이 좋아야 한다. 양명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거실이 어두침침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햇빛이 잘 들고 밝아야 된다. 이 햇빛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남향을 다 지었어요. 남향으로. 요즘도 아파트 가면 첫 번째 분이 남향이죠. 1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남향을 선호하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 거실은 넓고 비어 있어야 한다. 거실은 중심 역할을 해야 하므로 넓어야 하고 비어 있어야 좋은 기운을 많이 거두어들 수 있다. 어떤 집 가면 거실에 살림살이가 많아요. 뭐가? 그래가지고 요즘 이게 또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거실에 무슨 운동 기구고 뭐고 막 온갖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거실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막 뭐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릇은 비어 있어 음식을 담을 수 있고 가방이나 주머니 또한 비어 있어야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다. 이게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 정돈이 돼야 되고 깔끔해야 된다. 세 번째는 환기가 잘 돼야 된다. 거실 앞에 창문을 여닫을 수 있어야 필요할 때 환기를 할 수 있다.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죠. 근데 시골은 아무 때나 열고 닫아도 돼요. 환기 시키면 돼요. 근데 서울은 환기를 언제 시켜야 되냐? 환기 시킬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제일 나은 시간이
새벽에 새벽에 서울에 그 가서 한 개씩 째려고 좀 방문을 열어놓고 1시간만 있다가 이렇게 문제 보면 이렇게 시색하면 시색하면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런 게 저게 많아졌죠. 우리 저기 뭐라고 해요? 폐가 손상된 거? 혈액이라고 그러던데? 혈액? 이 혈액이 다 없어졌는데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OECD 국가를 통제하고 있고. 예. 옛날에 다 없었어요. 혈액 다 나섰어. 그런데 요즘 많아졌단 말이에요. 왜? 먹고 생활하는 이 생활 환경이 안 좋아졌고, 또 이 공기가 안 좋고, 근데 그 안에서 막 살라고 발꿈치는 거. 네 번째는 거실 앞을 막으면 안 된다. 키가 큰 화분이나 가구, 소파, TV 등으로 거실 앞을 막으면 좋지 않다. 양명한 기운이 막혀서 좋지 않고, 소파와 TV는 거실 앞으로 옆으로 놓는 것이 좋다. 예, 햇빛이 들어오는 이쪽 앞에 쫙 늘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쪽은 싹 치워서 양명하게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벽으로 쏘라. 근데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안 좋죠. 다섯 번째는 실내에서는 사람 외의 가축 등을 키우면 좋지 않다. 가축이라고 해요. 고양이 키우시는데 어떻게 고양이 한 마리 남기고 다 분양하셨어요? 아직 세 마리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 마리만 방했어요. 나 아는 사람이 고양이는 달라고 하는 거기서 강아지 풍산께 강아지 한 마리 구해달라고 하는데 실내에서는 서로 공기를 공유하게 되므로 기운이 서로 통하게 되는데 개나 닭 등 애완동물을 키우면 기운이 탁해지므로 사람이 탁한 공기를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정신이 탁해져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 근데 이거 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근심이 되긴 해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제가 소시적에 아주 그때가 20대가 채 안 됐을 때인데 부산에 어느 집에 갔더니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고 이제 밑에 직원이 있고 사모님이 계신데 이제 연세들이 좀 있죠. 사모님 자녀들을 다 이제 내보냈어요. 자녀는 없어. 집에 없어. 다 내보내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가 키우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사장님보다 우선순위지만이 그죠? 요즘 다 그래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런단 말이죠. 요즘 큰 문제네. 개새끼들 무서워요. 네? 개새끼들 무서워요. 고양이는 안 그래요? 아니, 그 고양이도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고양이도 그냥 지금 기분 안 좋으면 말끝까지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낙연 배치를 놓는 기준점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른 주택 구조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론도 분분하다. 그런데 이제요, 뭐 다른 얘기 막 하는데 중국의 고서를 보면 천정에 놓아라 그래 있어요. 천정.
천정이 뭐냐면 집 안에 우물이 우물. 네, 우물을 기준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 네. 우물을 기준으로 하라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이게 조사를 해보고 해봐도 그냥 이렇게 중앙에 하는 게 맞아요. 요즘 집안에다 우물 안 파잖아요. 어디다 기준으로 하란 말이에요. 요즘 상수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가정 네. 우물이 다 있었죠. 네. 하지만 우물은 수맥 위에다가 파야 된다는 거니, 그죠? 중국같이 물기를 내갖고 물이 들어오게 해서 우물로 들어오게 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맥 위에도 파야 되는데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 건물 중앙에다가 놓고 터의 중앙에다가 놓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냐면 현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 내부의 기운은 집안 전체에 작용한다. 이 기가 모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경 폐체를 전반 정점에 하므로 실내 전체 정중앙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다 놓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온 기운인데 어떤 기운이 들어오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정해요? 방위로 한다. 방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 기준으로 보면 앉아 계신 곳이 다 다르죠. 방위가 다 달라요. 위치가. 그러면 이 위치에 따라서 작용되는 기운이 다 다르다. 그죠? 네. 지금 사무실 안에 이게 한 공간이니까 한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각 360도에 따라서 각 도수마다 기운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360도 중에 어떤 기운이 이 집에 작용하냐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요 중심점을 찾는 거다. 그래서 아파트 등은 대개 사각형이므로 내 모서리 대각선으로 딱 그으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지와 건물의 모양과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주택지 선정과 하는 격 또 용무 배합이 끝나면 다음으로 대지와 건물의 모양의 크기를 선택한다. 선택이 중요해요. 만약에 터가 100평짜리인데 터가 이게 100평인데 100평이면 요즘 용적률을 얼마나 주나요? 건물을 집 지으면? 건축법으로? 네?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한 가지. 그래도 보통 줄 거 아니에요? 전주는 얼마나 줘요? 시국이나 이런 데는? 70% 줘요? 50% 줘요? 일반 주택은 토지 용도 상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줄 거고 토지 용도에 따라 달라요. 네. 주거지역에서 60%예요. 주거지역 60%? 네. 그러면 60%. 60%. 그러면 100평이면 60평. 그죠?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60평이라 이 말이죠. 그럼 이 60평을 이 100평이라는 집에서, 이 땅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중앙에다가 지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쪽에다가 몰아서 지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 디귿자 형태로 지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니귿자 형태로 기역자 형태로 지을 수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기준해야 돼요? 건물의 모양, 크기, 뭐 형태 이런 거 조절을 처음에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기업자인지 일자인지 뭐 땅은 이제 평수는 어차피 구입해서 정하는 거니까 구입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100평이라는 땅을 구입을 했는데, 100평을 구입을 해서 내가 건물을 하나 앉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 안이 있는데, 그잖아요? 집 모양이나 형태, 크기, 방향 이런 걸 다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계도 뽑을 거고, 그걸 삼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외관을 따라서, 외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거죠. 외관이요? 요즘은 외관을 많이. 네? 자와 수고. 자와 수국.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쉽게 사세가 중요해요. 뒤. 사세가 중요해요. 요 사세에 따라서 집을 어느 쪽으로 앉힐 거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이걸 않으면 그냥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사세에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 물을 어떻게 흘러가지? 네. 그러니까 양택이 음택하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음택을 어느 지점에다가 할 거냐하고 집을 어느 지점에다 지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잖아요. 여기 이쪽에 아주 좋은 이쁜 산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이쪽에는 이 산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딱 늘어져 있어. 그러면 집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 이제 집 막 정해지나. 만약에 이렇게 앉으려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쪽에다 지어야지. 최소한. 다시 이렇게 지어야지. 그죠?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으면 이게 안 되잖아. 이쪽에다 미리 가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이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사주에 따라 하지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이 집을 이 짓는 집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는 일단 놔두고 네. 여기에 이 집의 운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됐든 좋아진다.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좋은 기운을 받는다. 근데 이걸 흉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양측이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이게 첫 번째 1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방 배치라든가 구조 또 인테리어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문이 작용을 하는데 그건 이 다음에 작은 문이고 이건 큰 거예요. 비중이. 이게 비중이 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고 이제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그 밑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의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정원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아서도 안 되고 통풍과 일조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풍과 일조권에서 이제 일조권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쪽으로 해요. 남쪽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가 다니다 보면 터가 남쪽에서 북쪽을 보거나 동남방에서 서북을 보고 있는 터가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조권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다 들어. 북향을 해도 들을 건 들어요. 근데 요즘은 통풍만 되면 뭐 통풍도 그렇죠. 일조권도 그렇고 뭐 보일러 빼고 괜찮아요. 환기시키고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햇빛이 안 들면 습해지죠. 그래서 그건 건물을 만들 때 건물을 설계할 때 좀 보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물 내부의 배치 구조로서 입체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안에 배치죠. 배치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방을 어디다 드리고 부엌은 어디다 드리고 여기 책상은 어디다 놓고 이런 거 잘 해야 된다. 또 담을 쌓은 대지의 모양이 땅의 모양이 삼각형이거나 어느 한쪽 끝이 뾰족하거나 또 좁으면서 길거나 모양이 균형이 안 잡힌 이런 대지의 땅을 더 사거나 담을 뜯어서 고치거나 해서 균형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땅이 이런 거죠. 삼각형이나 좁은데 길게 늘어진 거라 이런 거 제일 꺼리잖아요. 집 모양이 도로가 이렇게 나가지고 땅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그잖아요. 이런 땅이 있잖아요. 이런 땅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데 사건 사고 많이 나는 저렇게 많이 요런 땅을 구해갖고 옹기종기 조그맣게 해갖고 2, 3층 올리고 막 그러대요. 집 모양이 이상하게 이런 땅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각으로 만들어야지. 사각으로 만들어야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감자는 다 쳐버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제일 안 좋은 거네. 또 뭐 이렇게 식사탕에 이렇게 또 이 폭이 좁아갖고 이렇게 또 긴 거.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요 폭이 제대로 뭐 이렇게 삼각 한 칸 해갖고 쫙 길게 가면 좋죠. 그냥 삼각 한 칸 해갖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뭐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좁으면서 이렇게 긴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 된다. 담장도 그렇게 해서 치면 안 된다 이거죠. 사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이걸 하냐? 그럼 삼각이라는 것은 각이죠, 모서리가.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운도 이 각이 생긴다 이거예요. 각이 찌르는 기운이 생겨.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이게 삼각이 뾰족한데 또 이 건너편에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 뾰족하게 이 집을 정면으로 향하잖아요. 그럼 찔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은 걸로 봐요. 살을 봐. 이 도로만 살이 아니야. 이것도 봐. 그 화살표가 대문된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맞아 죽죠. 저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그 집. 맞아 죽어요. 나왔어요. 네. 그렇게 돼요.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대문이 설 자리와 하수구가 나갈 자리는 반드시 생방과 태방으로 선정하여 도로 위치를 살펴서 대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건 이제 한술 더 뜬 거예요. 미리서 요 땅에서 생방이 어디냐, 그리고 물러나는 퇴기방이 어디냐를 이미 봐야 된다. 봐서 생방에 문을 내고, 생방에 대문을 내고, 퇴방에는 뭐예요? 오물, 오수, 정화조. 이런 것이 물이 나가게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내가 서울에 거하는 포계당에 거기가 1, 2, 3, 4층, 5층을 쓰는데 포계당이 이 3층을 원래 이제 이렇게 노래방 겸 주점이에요. 1층은 뭐 커피숍 겸 뭐 했었는데, 근데 누가 젊은 사람이 2, 3층을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층의 화장실과 2층의 화장실이 계단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2층 화장실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홀 사무실만. 그럼 별로 안 좋은 건. 근데 그건 불법이죠. 화장실 뜯어갖고 하면 안 돼요. 원래 건축법상. 그잖아요. 각 층에 화장실 하나씩 있어야 해요. 화장실을 없애버렸어. 화장실을 3층만 놔두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을 뜯어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는 손님을 계단에서 받겠다 이거죠. 안으로는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 밖에서 오는 사람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거가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실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다 이 거리 지나가요. 네. 그건 돌릴 수가 없잖아요. 천정안에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언제 안 해요. 벽에 있거나. 네, 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내려오고. 네,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몇 달 못 가겠다. 몇 달 못 가겠다. 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계지가 삼각형이거나 우각형, 또 길쭉하거나 네모난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피하지 못하면 붙여야 된다. 이 가게 어디로 갈 때 뾰족한 데 얻으면 안 돼요.